손흥민과 케인이 웨스트햄전 맹활약을 펼치면서 이에 대한 영국 현지의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상대팀 감독인 데이비드 모예스도 두 선수를 극찬했습니다. 모예스 감독이 분석한 페이는 단연 손흥민과 케인의 활약이었는데요. 경기 후 모예스 감독은 손흥민과 케인은 월드클래스다. 우리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두 선수의 레벨이 너무 높았다며 두 선수의 공격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역시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손흥민이었는데요. 특히 영국 BBC 스포츠의 전문가인 게스 크룩은 손흥민의 멀티골보다 다른 장면에서 나타난 손흥민의 클래스에 대해 더 주목했고 이에 대한 평가가 화제를 끌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은 공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때의 움직임, 즉 오프 더 볼이 최고의 장점이라고 말하지만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 파괴력이 덜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과연 같은 의견일까요? 우선 오프 더 볼이란 온 더 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선수가 경기에서 공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의 움직임을 막연하게 뜻하는 축구 용어로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좋고 스피드도 빠른 선수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는 라인 브레이킹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수들은 적절한 오프 더 볼 움직임으로 오프사이드가 아닌 위치에 있다가 패스가 들어오면 빠르게 침투의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성향의 선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루이스 수아레스, 필리포 인자기, 에딘손 카바니 등이 있죠. 손흥민 역시 이 오프 더 볼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르렀는데요. 손흥민은 한 박자 빠른 타이밍의 오프사이드 라인을 깨고 득점하는 라인 브레이킹에 매우 능하며 이러한 오프 더 볼 움직임은 속공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중거리 슈팅을 양발 모두 정교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공간을 내주지 않아도 충분히 위협적이죠. 게다가 손흥민은 흔한 골게터들과는 달리 매우 이타적인 성향의 선수로 감독이 특별히 전진 배치하지 않는 한 평소 수비 가담에 적극적이고 직접 슈팅을 해볼 만한 상황에서 동료가 더 나은 위치에 있으면 주저앉고 패스하는 등 연계 능력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능력 때문에 손흥민은 감독이 바뀌어도 늘 꾸준한 활약을 보였고 토트넘에서 뛰는 동안 손흥민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조제 무리뉴, 누누 산투, 안토니오 콘테 등의 정식 감독과 임시 감독 대행이었던 라이언 메이슨까지 총 5명의 감독을 거쳤는데도 이동안 손흥민이 팀의 공격 중심에서 벗어났던 일은 거의 없었죠. 특히 무리뉴 감독 재임기부터는 팀의 공격 지분에서 케인과 부동의 투톱을 이루었으며 명실공히 팀의 에이스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가진 최대 장점들이 그만큼 전술을 덜 탄다는 이야기이죠. 즉, 개인 전술만 가지고도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다른 장점에 비해서 온더볼이 매우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곤 하는데요. 게스 크룩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 중 가장 단점으로 흔하게 꼽히는 건 바로 섬세한 드리블인데 손흥민은 굉장히 섬세한 드리블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근거로 든 것은 바로 손흥민의 볼운반 능력인데요. 볼운반이란 수비 지역에서 볼을 탈취했을 때 볼을 드리블해서 상대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 가지고 가는 일을 말합니다. 즉 수비를 달고 뛰든 제끼고 뛰든 노마크로 뛰든 간에 상관없이 빠르게 볼을 치고 나가서 공격 진영으로 넘어가는 것이 볼운반이고 세계 정상급 팀들은 모두 팀 내에 볼운반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반드시 한 명 이상은 존재할 정도로 이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후방에서 패스를 통해서 전방으로 전달할 수도 있지만 이는 한계가 매우 확고하며 반드시 볼을 운반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롱패스가 빠른 전개를 가져오지만 롱패스 원패턴이라면 당연히 최전방 공격수 주위에 집중 마크가 형성되고 공격이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볼운반을 하는 드리블러가 공을 안정적으로 몰고 가면 결국 수비는 분산되고 최전방 공격수는 자유로워지며 패턴이 복잡하게 되기에 상대가 수비를 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볼운반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 바로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당장 이번 웨스트햄전만 해도 하프라인 아래에서부터 공을 들고 상대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 몰고 가는 엄청난 볼운반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게스 크룩은 볼운반 능력은 섬세한 드리블을 할 수 없다면 절대 가질 수 없는 능력이다. 생각해봐라. 프로들이 모여있는 경기장에서 한 번의 컨트롤에 실패도 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공을 터치해서 상대 페널티 박스까지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나라며 손흥민의 드리블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특히 그는 손흥민은 스피드가 매우 빠르기에 이러한 타입의 선수는 오히려 볼운반을 하기 위해
더 정교한 드리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것만 봐도 손흥민의 드리블 능력이 매우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손흥민은 엄청난 오프더볼과 보름반 능력을 겸비하고 있기에 손흥민이 필드 위에 있다면 상대는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는 것을 주저한다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손흥민 같은 카운터형 포워드가 상대 디펜스의 뒷 공간을 빠르게 치고 들어갈 경우 수적 우위가 무의미해지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 손흥민은 골 결정력과 양발 능력까지 갖고 있기에 골키퍼의 슈퍼세이브가 아닌 이상 사실상 득점 확정이죠. 즉 상대팀은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체 라인을 내리게 되며 그 팀은 전체적으로 수비에 치중한 축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2020년 챔피언스리그 16강 토트넘과 라이프치히의 경기였는데 나겔스만의 라이프치히는 300 전술을 기반으로 라인을 높게 올려 강한 압박을 구사하는 팀이라 뒷공간을 털어버릴 수 있는 손흥민이 없으니 아예 작정하고 라인을 끌어올려 토트넘을 가둬버렸죠. 다시 말해 손흥민의 오프더볼 능력 그리고 보름반 능력은 상대팀의 전술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번 웨스트햄 역시 한 골이 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라인을 마음껏 올리지 못하니까 장지현 해설위원의 말대로 공격에서 답답함을 드러냈고 공격 시 슈팅으로 연결되는 빈도가 현저히 낮았죠. 이처럼 손흥민의 개인 능력은 상대팀의 큰 위협이며 다가오는 이란전에서도 큰 활약을 펼쳐주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